구스타프 6세 아돌프는 스웨덴의 전 국왕으로 현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인 1926년 황태자의 신부로 일제치하의 조선을 방문했는데 금강산의 절경에 감탄하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루는 금강산을 만드는 데 썼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금강산은 한반도를 통틀어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첫손을 꼽는 명산으로 오랜 시간 한민족의 미와 예술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해발 834m의 고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단발령입니다. 이름의 어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추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말 마의 태자가 이 고개에서 삭발을 했다고 하여 그리 불렸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고개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경치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삭발을 하고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되길 원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발령은 조선 고종 때인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국가에서 내린 명령을 말합니다. 제국주의 외세의 영향으로 조선은 혼란의 변혁기를 맞게 되고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구성한 김홍집 내각의 내무대신 육일준의 주도로 단발령을 공포합니다. 일본에서 단발령을 시행할 때 메이지 천황이 머리카락을 자르자 다들 따랐듯 위에서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 고종과 태자 그리고 내각의 신하들이 반쯤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 후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준다고 선전하며 전 국민에게 머리카락을 깎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통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단발령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에 선비와 유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민중들까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반일 감정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어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기 시작했고 아관파천으로 이어져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시아 내각이 등장 단발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스스로 서양식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양 풍속에 대한 거부감도 줄고 다른 한편 박은식 등 새로운 유학을 주장하는 청년 유림이 등장하자 1900년 근대화의 일환으로 2차 단발령이 시행됩니다. 민중들도 스스로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일반화되었고 청년 유림들이 상투를 유지하지 않아도 효행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널리 전파하며 무리 없이 단발령이 정착됩니다. 물론 일단의 보수주의자 중에는 1930년대까지 단발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최근까지 지방의 양반 유림이나 청학동의 극소수 훈장들 중 상투와 갓차림을 고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975년 최인호 소설을 영화화한 박일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은 유신체제 아래 고뇌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흥행 성공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서슬시퍼런 독재 정권의 검열에 의해 무려 30분 이상의 분량이 잘려나가며 감독의 애초의 의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화는 젊은 관객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특히 장발 단속을 피해 경찰에게 달아나는 주인공 병태와 영철의 모습에 송창식의 외불러가 흘러나오는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젊은이들의 장발에 눈살을 찌푸리자 유신 정부는 퇴폐 풍조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장발과 미니스커트의 단속에 나섭니다. 장발 단속의 기준은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 형태의 머리였고 장발로 적발되면 경찰서로 연행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군의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습니다. 미니스커트는 무릎이 20cm가 기준으로 경찰이 자를 들고 직접 재면서 유무죄를 가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1988년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할 때까지 국가에서 개인의 머리 스타일을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들이대며 간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넓게는 패션, 음식, 화장품, 산업 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반의 문화까지 변방에서 주류로 전 지구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검열을 통해 통제와 금지를 당연시했던 시절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면 한류는 과연 가능했을까요? 금강산의 비경을 초월적 존재의 작품으로 평했다는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6세 아돌프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정신적 힘은 영원불멸합니다. 창조적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